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스틱과 범프맵, 노이즈를 활용을 해서 물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빛이 물을 투과할 때 발생이 되는 산란 현상을 위해서 커스틱 효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멘탈레이 이상의 렌더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3D 맥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토데스크 워터라는 것이 있으나 빛의 산란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설정이 가능한 레이트레이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렌더 셋업으로 들어간 후에 커먼 탭에서 어사인 렌더러 프로덕션을 통해서 멘탈레이 렌더러를 적용을 해 줍니다. 됐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탭으로 전환을 한 후에 빛의 산란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카우스틱을 사용을 해봅니다. Enable 체크를 해주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물을 표현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먼저 수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박스를 통해서 자, 이와 같은 모양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전환을 해줍니다. 에드 테이블 폴리 됐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선택 모드에서 위쪽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물이 담겨질 수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없애준 것이죠. 이제 두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쉐를 적용을 해봅니다. 쉐를 적용을 했고요. 뭐 요 정도의 두께면 된 것 같은데요. 조금만 두껍게 해볼까요? 3. 조금 더 두꺼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이 담길 수조가 만들어졌고요. 물론 실제로 물이 여기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처럼 표현을 하기 위한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물을 표현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트 패널로 이동을 해준 후에 자, 플레인을 사용을 해서 물을 표현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위치는 위쪽으로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크기는 수조와 같은 크기로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이동을 해줍니다. X, Y 모두 0으로 해주고요. 자, 그리고 박스 역시 X, Y를 모두 0으로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인 오브젝트 선택을 한 후에 크기를 설정을 합니다. 됐고요. 자, 여기도 크기를 박스 즉 수조의 크기와 똑같이 해줍니다. 됐나요?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고요. 이제 만들어진 수조와 수면에 대한 재질을 편집하기 위해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자, 역시 카트 매터리얼 에디터를 사용을 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슬롯은 수조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조라는 이름으로 해주고요. 자, 수조는 보통 타일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맵 소스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디퓨즈의 넌 버튼을 클릭해서 비트맵을 적용합니다. 더블 클릭. 자, 학습자료 폴더에 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엔 타일 5번을 사용을 해봅니다. 오픈. 적용이 됐고요. 일단 수조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볼까요? 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적용이 됐고요.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현재 카우스틱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문제가 있군요. 자, 일단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타일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타일링을 2로 설정을 해서 보다 작게 표현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렌더. 자, 알맞은 크기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상위 레벨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타일에 대한 반사 재질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맵을 열어주고요. 리플렉션 값은 한 20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넘 버튼을 클릭해서 리플렉션을 적용을 했을 때 사용이 되는 레이 트레이스를 적용합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환경 맵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 전체의 환경 맵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백그라운드는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번엔 물의 수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슬롯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수면이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스탠다드 버튼을 선택을 한 후에 아주 쉽게 물을 표현을 해주는 오토데스크 워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레이의 오토데스크 워터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이제 물 수면으로 사용할 플레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적용이 됐고요. 자,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플레인 오브젝트가 물의 수면처럼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오토데스크 워터는 세부적인 물의 표면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워터의 타입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워터의 타입을 보면 물의 수면을 풀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강으로 할 것인지 바다로 할 것인지 호수로 할 것인지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웨이브 하이트는 물의 파고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션 그로시를 통해서 물 표면의 반사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리프렉션 그로시를 사용을 해서 굴절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용된 오토데스크 워터는 비교적 간단하게 물의 수면을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만 빛이 물에 비춰졌을 때 발생이 되는 산란 효과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한 물의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일단 매터리얼 에디터를 닫아주고요. 자, 앞서 렌더를 했을 때 나타났던 에러에 대해서 수정을 한 후에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의 메시지는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커스틱 효과가 적용된 상태이지만 커스틱 효과가 적용이 될 대상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틱 효과에 대한 오브젝트의 대응을 설정을 하기 위해 자, 일단 조명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조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패널로 이동을 한 후에 라이트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옴니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일단 포뷰로 4분할 뷰로 전환을 한 후에 옴니 라이트 정확히 수저 위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자, 퍼스펙티브 뷰를 다시 풀 화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조명이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조명이 있어야지 빛의 산란 효과인 커스틱 효과가 반영이 되겠죠. 커스틱 효과에 대한 오브젝트의 대응을 설정하기 위해 조명을 먼저 선택을 한 후에 조명과 수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설정 창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에서 멘탈레이 탭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커스틱 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제너레이트 커스틱은 체크를 해주고요. 아래쪽에 리시브 커스틱은 해제를 해줍니다. 리시브 커스틱은 커스틱 효과를 받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사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브젝트는 커스틱 효과를 전달할 때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해제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Exclude from GI Calculation의 Receive Global Illumination은 해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현재 조명과 수면 오브젝트는 커스틱 효과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 제너레이트 방식을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리시브 방식은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설정이 끝났으니까 OK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커스틱 효과를 받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수조 오브젝트죠. 수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다시 한번 열어주고요. 멘탈레이 탭에서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현재의 수조 오브젝트는 빛의 산란 효과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시브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Exclude from GI Calculation의 Generate Global Illumination은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OK를 하고 OK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뷰를 해보면 앞서 발생이 됐던 에러 메시지는 보이지 않죠? 참고로 지금처럼 물을 표현을 할 때 플레인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플레인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때 플레인 오브젝트가 자, 이렇게 뒤집혀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표현이 된다면 현재 오브젝트가 뒤집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다시 표현이 되는 그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폴리곤 오브젝트의 면을 뒤집어 주고자 한다면 일단은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변환을 해준 후에 폴리곤 선택 모드, 그리고 뒤집고자 하는 폴리곤을 선택을 한 후에 플립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보다 디테일한 물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이번엔 세 번째 슬롯을 사용해보죠. 수면 2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매터리얼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버튼을 클릭하고요. 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 트레이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레이 트레이스 방식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레이 트레이스 베이직 파라미터에서 여기서 먼저 물의 투명도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트랜스페런시의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 옵션에서의 색상은 해당 옵션에 대한 수치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밝은 색일수록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매터리얼은 트랜스페런시의 색상으로 볼 때 거의 투명한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현재는 완전히 흰색이기 때문에 완전한 투명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회색 빛이 돌게 해줍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이제 반사 재질을 설정하기 위해서 리플렉션의 색깔을 회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회색의 반사율은 5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페큘러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스페큘러 레벨은 쭉 올려서 한 110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글러스니스의 범위는 65 정도로 설정을 해서 범위를
자, 요 정도로 좁혀줍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자, 지금 설정 옵션에서의 색상은 수치로 설정하는 옵션에 대한 값을 색상으로 반영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수면에 물결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자, 맵을 열어주고요. 범프를 사용을 합니다. 범프 값은 일단 30으로 해주고요. 넌을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는데요. 자, 노이즈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노이즈를 적용합니다. 오케이. 자,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일단 수면 2 매터리얼을 수면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봅니다. 현재 선택이 된 상태이고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노이즈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기 때문에 한 12 정도로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를 확인을 해보면 이전보다 물결이 더욱 잔잔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제 커스틱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옴니 라이트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모디파이 탭에서 인텐시티 컬러를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즉 밝기를 조금만 낮춰볼까요? 한 0.6 정도로 낮춰주고요. 자, 그리고 멘탈레이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을 열어주고요. 자, 에너지의 값을 한 3 정도로 증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카우스틱 포튼 값을 역시 3 정도로 늘려줍니다. 카우스틱 포트는 빛의 광자를 말하죠. 이제 카우스틱 효과를 높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카우스틱 효과가 눈에 확 띄게 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명의 위치를 아래로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렌더. 조명을 아래로 내리니까 이제서야 살짝 커스틱 효과가 표현이 되는군요. 지금의 커스틱 효과는 빛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빛의 밝기에 영향을 받으며 굴절 즉 리프렉션율에 따라 모습의 변화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고요. 만약 굴절에 대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매터리얼 에디터를 다시 열어주고요. 리프렉션,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의 수치를 설정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커스틱과 범프 맵 그리고 노이즈를 사용해서 물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